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유인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 임지윤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는 길에 눈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오죠, 네, 지금. 갈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사실 운전할 때는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안 쓰는데, 그렇죠. 안 되죠. 네. 지하철 타면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야, 요즘 참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윤 씨도 당연히 쓰시죠? 당연하죠.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네. 사실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저는 지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또는 앞으로 가보고 싶은 장소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아주 유용하고 편리합니다. 맞아요. 저도 내땡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거기에 맛집을 다 저장해 두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지도 어플을 참 많은 분들이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 어플이 참 편리한데 여러 가지 지도와 관련된 어플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뭐 동네 책방 모아둔 지도 그리고 아니면 요즘에 채식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채식 식당을 모아둔 지도 뭐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저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우리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 맛집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투자하고 싶은 곳 또는 뭐 내가 직접 임장을 했던 곳 이런 것을 이렇게 쏙쏙쏙 표시를 해놓으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 보시는 걸 아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시 투자 맛집 지도 그럼요. 너무 좋네요. 네. 막 생각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한남동도 딱 떠오르고 서초동 떠오르고 그쵸. 성수동 떠오르고 등등 막 비싼 데만 찍어 놓으셨네요. 떠오르는 지역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 맛집 궁금하다 하신다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알짜 투자처까지 전해드리고요.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활짝 방이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방송 중에 해결해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이야기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요일별로 각 분야의 재화의 고수들 잔뜩 섭외를 해놨죠.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인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 연결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법률 고민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나도 좀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궁금하고 좀 어려운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 고민, 수요일은 풍수, 목요일은 세무, 금요일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고민까지도 해결해 드리니까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 부동산 사이다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사이다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이제 또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뭐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야기로 채팅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의견 자유롭게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시간이에요.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주요 뉴스 통해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답변 하나, 대출 규제 완화 등 주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제 2월에 공급 대책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질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거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정책 금융을 현실에 맞게 좀 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용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등 정말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되는 뉴스인 것 같아요.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흠표 공급 신호탄에 재개발 기대 안고 몸값 뛰는 빌라라는 제목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연초부터 작년부터 이어졌었어요.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층의 매수 행렬이 이렇게 다세대 그리고 연립주택으로 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서민들이 사실 이제 빌라 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거기에다가 정부의 공공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특히나 좀 입지가 좋은 역세권 인근의 빌라 가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빌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만큼 특히나 근데 공공 재개발 이야기는 정말 노후도를 잘 따져봐야 되니까 신중하게 잘 결정해서 투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궁금증 가지고 계시다면 내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보고 계신 투자처가 있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창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들도 정말 심각합니다. 층간소음이 문제네요. 층간소음 소송도 가능한 건가요? 라고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다시 조금 뉴스로 돌아와서 보면은 층간소음이 워낙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시공사업자 벌금 문다라는 뉴스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찬성이 50%, 반대가 40.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매물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도세가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 방침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를 더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앞서서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빌라로 많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이 오름세가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걸로 보이고 작년에도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겠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무섭게 올랐습니다. 그러한 기조가 올해까지 이어질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이든 투자자분들이든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라도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 그러면서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매매가 상승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가 상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만큼 또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 중에 짚어드리는 양주, 의정부, 일산 같은 수도권 아파트
아파트의 상승세도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부동산 매수에 있어서 특히나 신중한 결정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나눠볼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이 시각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는 뭐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환골 탈퇴, 지하철 허브, 미니 신도시, 호재 풍성입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보니까 뭐 환골 탈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포 애프터가 그러니까 변화가 확실한 먼 지역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지하철 허브, 교통 호재까지 있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호재가 풍성하다고 하니까 교통 호재 말고 다른 뭐 개발 호재도 많이 있는 건가? 그리고 미니 신도시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뭐 교통 호재, 개발 호재, 뭐 환골 탈퇴가 가능한 미니 신도시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여기를 말하는 건가 생각하실 텐데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도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고민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지훈 아나운서와 함께 보여드린 4가지 키워드와 공통되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4가지 키워드 전해드렸습니다. 환골 탈퇴, 지하철 허브, 미니 신도시, 그리고 호재 풍성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중에서 유일한 뉴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입지도 좋고 가치가 높은데 이제 앞으로 더더욱 변화해서 더더욱 좋아질 지역, 바로 송파구 거역 마천 뉴타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난해 입주를 시작으로 위상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2만여 가구예요. 2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핫한 곳, 여기 지금 사업 현황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네. 지금은 이제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부르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2가지를 좀 혼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이 송파 거역 마천 뉴타운은요, 약 2만여 가구에 육박하는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6년 전쯤에 지금 현재 이제 고덕동 입주가 완료가 됐죠. 이제 고덕동, 그다음에 지금 강남구 개포동, 그리고 반포동 이렇게 재건축이 확실시되면서 이주 수요가 몰려 나왔습니다. 그게 한 2만여 가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수요가 이 거역 마천 지구에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될 예정이니까 가히 미니 신도시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약 104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거요동 3개 구역, 마천동 6개 구역 등 총 9개 구역에서 각각 1000에서 2000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마천동 소재 재개발 사업이 순행을 하면서 거여 마천 뉴타운은 커다란 모멘텀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마천동 재개발 중에 이 뉴타운의 얼굴격인 5호선 마천 역세권이 정비가 될 거고요. 또 성내천 복원 사업 동안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타운 중앙에 자리한 마천역은 마천 2구역에 자리를 하는데요. 이 현재 이 구역 재지정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마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업무 그리고 상업지구를 주거 기능까지 갖춘 50층 높이의 주상 복합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사실 노후화까지는 아니지만 송파구 그리고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커다란 개발 호재라든지 아니면 발달될 상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송파 구민들 중에 좀 아쉬워하는 곳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50층 높이의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생활 인프라가 아무래도 대폭 개선될 그런 전망이고요. 특히 이 마천 2구역을 둘러싼 1구역, 3구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좀 더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현재 이 세 구역은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3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 단계를 마친 상황입니다. 상당히 재개발 추진 속도가 빠르고 그중에서도 마천 4구역이 상당히 빠른데 이 지역은 현재 3.3제곱미터당 1억 원대의 거래가 될 정도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워낙에 입지도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호재가 풍부한 곳인데 어떤 호재 먼저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호재가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좀 분야별로 나누자면 교통의 호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5호선 마천역 그리고 거여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 5호선 직결 사업으로 방화행 하남행이 연결이 되면 5호선 배차 간격이 지금보다 아마 2배 정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오금역과 올림픽공원 등을 이용한다면 3호선, 9호선 환승 역시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여의도나 강남권으로 이동이 쉽기 때문에 소위 말해 서울의 황금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요. 또 거여 마천지구와 바로 맞닿은 곳이 바로 위례 신도시인데요. 위례선 또한 5호선 마천역 그리고 8호선 분당선 더블 역세권인 복정역 그리고 위례 신설역과 8호선을 잇는 지상 트램 노선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례선 8호선 그리고 지상 트램까지 앞으로의 교통 호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또 도로교통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서하남 IC에서 송파 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경부도로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가 이제 하남 가밀신도시인데요. 이 방면으로 서울 세종고속도로 그리고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이처럼 이렇게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갖춰지게 되면요. 마천역은 향후에 위례신도시 그리고 하남 가밀신도시 그 외에 이제 하남지구를 잇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좀 밀집되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교통만 해도 이 정도 호재가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대형 개발 호재가 또 가득합니다. 현재 문정동에 이제 동부구치소 이전 등 법조타운이 조성이 됐고요. 또 성동구치소 바로 이 거여 마천지구와 멀지 않은 곳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에 업무 용지에 복합 비즈니스 창업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1조 원 가까이가 투입이 되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작년 10월 이해관계자의 어려운 협의 끝에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개발들 또 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거 선호도 또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여 마천 뉴타운을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평가는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이 지역이 송파구 중에 가장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지만 어떻게 보면 강남의 그런 메리트를 누리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거지보다는 좀 저렴한 직주 근접으로 괜찮은 곳 이런 인식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거여 마천지구가 뜬 이유가 우선은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구로 선정이 되고 나서 게다가 아래로는 위례, 위로는 하남이라는 커다란 신도시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신도시와 서울을 잇게 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았고요. 미래에 또 가치가 있는데 바로 삼성동에 들어설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개발 계획을 비롯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GBC 건립 같은 경우에는 약 125만 명,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또 창출할 거고요. 268조 원의 경제 효과까지 점쳐지는 만큼 이 지역에서 강남구 삼성동에서 다 수요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실 방이동 그리고 거여 마천 위례까지 이 수요들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거여 마천 지구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현재 문정동도 많은 또 시행착오 끝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됐고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직주 근접의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요층을 대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거여 마천지구의 몸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오금동 쪽으로 3호선 연장 계획, 또 한일종 유치 등 앞으로 남은 개발 호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천 지역의 3.3제곱미터당 약 1억 원이 넘는 평당 가격도 이런 호재의 바람을 입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거여 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워낙에 많은 호재가 자체적으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 인근의 삼성의 호재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삼성역의 호재까지도 다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더더욱 기대되는 거여 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시다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들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부동산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창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요.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셔야 되겠죠.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신중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들 법률 고민 해결해드리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제는 여러분들 법률 해결해드리는 코너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 연결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 고민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실시간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상 변호사 지금 영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변호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아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데 눈길 조심히 네, 운전하셔야 될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네, 오늘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난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법률 관련 고민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로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때문에 무보수 대표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장하고 문제는 없을지 아니면 1인 법인이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로 된 법인의 감사직과 본인이 네.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직장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상법을 보면 이제 감사는 회사나 자회사의 그 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어가지고요. 감사를 하시면서 같은 법인에 이사를 하시거나 뭐 자회사 이사를 하시는 건 금지돼 있는데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겸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법상에는 이사회 그리고 지배인에 대한 조약은 있는데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법률상이 이렇다는 거지 또 회사 내규도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법률과 관련된 고민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복잡하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려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윤상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에요. 많은 분들 계속해서 들어와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다음 사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째 전세로 살고 있고요. 4월이 만기입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6개월만 더 계약을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재계약을 요청을 했는데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새로 바뀐 부동산법으로 연장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임대차 보호법으로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7월 31일에 그 네. 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 임대차 기간이 계속 중이셨으면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 임대차를 하고 있으셨던지 상관없이 그 다시 한번 계약 청구권을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신 분의 경우에도 계약 네. 갱신 청구권을 행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규정을 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뭐 6개월만 계약을 갱신하겠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집주인분이 6개월만 하는 걸 허락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가능한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는 2년 동안 갱신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냥 집주인이 이렇게 합의가 안 될 때는 6개월만 갱신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마 올해 4월의 만료이시기 때문에 이 작년 7월 31일부터 적용이 되는 이 갱신 청구권은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단 현재 임대차 연장은 2년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라든지 2년이 아닌 기간을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집주인과 합의 도출을 통해서 의논을 하실 부분이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의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고민도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곤란할 것 같은데 월세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뀐 부동산법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재개발 확정 지역은 아니지만 곧 재개발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거주를 안 하면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세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에 닥치신 분이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뀐 부동산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요 하면서 바뀐 부동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변호사님 좀 자세하게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작년에도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그 재개발 관련해서 그 조합원 지위,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조합원 지위와 관련해서 실거주 요건을 이제 넣겠다 이렇게 그 법 조항에다가요. 네. 도시정비법에 실거주 요건을 넣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겠다 이런 그 정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아직 그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긴 한데 통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 2년 동안 집주인이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생기는데요. 아직은 이 법이 통과가 되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이게 전국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 과밀억제 권역 내의 투기과열 지구에만 지금 이렇게 조항이 이런 조건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서울하고 또 경기 지역 일부 또 인천 지역 일부 이렇게만 지금 이 조항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지역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아직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뭐 어떤 그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집주인한테도 다시 한번 그 알려드리시고 부동산 법이 아직 통과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 통과됐다 하더라도요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으셨으면 그 계약 기간을 그 재개발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기간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 또한 그 계약 기간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일단 월세 거주자이시기 때문에 계약 기간, 서류상에 나와 있는 계약 기간에 우선해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 뭐 세법 시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2017년 파리 대책 이후 8월 3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이라면 이런 거주법에 크게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법안이 아직 상정된 상태이지 뭐 통과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를 통과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좀 불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월세 거주 계약 기간에 대해서 먼저 주장을 하시는 게 현재 거주자로서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상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야 이게 아는 게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집주인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나가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법대로 하면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나가면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억울하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억울한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만 좀 어려워하는 법 때문에 저희 부동산사에 대해서 월요일은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든든한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금 억울해요. 제가 임대 계약이 2달이 남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빼려고 슬슬 준비 중에 있던 차에 건물주가 다음 임차인을 직접 구했으니까 수수료를 100만 원을 주고 2달 일찍 나가달라고 횡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뭐 100만 원 주면서 나가라가 하는데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법률적으로 전혀 어떤 의무 없는 일을 집주인이 계속 강요를 하는 거라서 네. 뭐 이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당연히 집주인은 계약 기간 2달이 남았으니까 계약 기간 지켜줄 의무가 있고 당연히 그래서 임차인분이 뭐 100만 원 그것도 부담하실 필요도 전혀 없으시고요. 네. 이렇게 일찍 본인이 나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아마 나간다고 하니까 바로 그 집을 내놔서 임차인을 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급하신 분은 집주인이시니까 오히려 임차인분이 그러면 내가 2달 빨리 나가줄 테니까 뭐 이사비라든지 이런 거 그 좀 부담을 해달라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전혀 말씀하신 대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어떤 법률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어서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집주인이 좀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법률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좀 인성적으로 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 주인이 계약서를 500 정도 싸게 쓰고 계약을 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이라고 하던데 근데 집주인이 그래야 계약을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못했습니다. 이거 부동산법 위반 아닌가요? 법적인 제재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분 왜 이러시나요? 왜 그러는 네,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네, 다운 그쵸. 계약서라고 다운 계약. 하는데 네. 매도인은 양도세를 아끼고 또 매수인은 취득세 같은 그런 세금들을 아낄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고요. 이렇게 하셨을 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 공인중개사분이 만약에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공인중개사분 같은 경우는 거래가 그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그런 처벌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좀 타격이 크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다만 지금 쓰려고 하시다가 안 쓰신 상황이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다운 계약서 쓰는 행위가 미수범을 처벌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어가지고요. 실제 쓰지 않으셨으면 이거는 처벌 대상은 안 돼서 만약에 본인과 계약을 안 하고 다른 사람과 다운 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셔도 되겠지만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셔도 그것만으로는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다운 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뭐 국세청에 신고를 통해서 뭐 과태료 또는 이런 억울한 상황을 풀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이제 계약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니까 그런 법적 조치는 할 수 없고요. 또 우리 이런 경우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쵸. 세입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만 가지고 법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양심적인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라고 했는데 층간소음에 대해서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네. 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좀 쭉 살펴보면서 고민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고민을 남겨주신 분인데 그리고 지금 윗집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다음 집은 층간소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꼭 층간소음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 거주자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층간소음이 없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층간소음이 심해질 경우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지라는 거를 막 올려주시면서 다음 분이 집을 계약을 했는데 층간소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나요? 입주를 해야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들어가서 네. 살아봐야 그렇죠.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는 집도 층간소음이 없다고 했는데 엄청 심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하는 글도 어느 분이 올려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층간소음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다른 분이 또 올려주신 고민은 위층 세대를 가끔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쵸. 혼쭐을 내주고 싶대요. 이해는 됩니다. 네. 마음으로 이해는 됩니다. 혼쭐을 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건지 층간소음도 그래서 소송 진행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셨거든요.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무서운 뉴스까지 많이 나옵니다. 네. 층간소음으로 비롯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그게 소송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참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떤가요? 네. 그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오래 전부터 이게 굉장히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라든지 이런 같이 사시는 건물에서는 오래 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이것을 규율해서 뭐 어떤 기준을 넘었을 때 뭐 손해배상을 시킨다든지 뭐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주택에 따라서 주택 상태에 따라서 뭐 노후화된 주택의 경우에는 살짝 걸어 다니기만 해도 또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냥 새 아파트인데도 또 이렇게 많이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경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정말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정도가 되신 경우 실제로 그 측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소음 측정기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생활 소음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 정도 수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한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다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그 소음을 위층이나 또 소음이 위층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옆에 층에서도 발생하는, 그러니까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밑에 층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벽을 타고 올라와서 그 소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이제 그 주택 관련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시행한 시행업체에다가도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는 종국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한데 또 그렇게까지 가기가 또 쉽지가 않으셔가지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매매하시면서 층간소음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게 층간소음 자체가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요. 다만 내가 반드시 집을 살 때 층간소음이 중요한 요소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에다가 층간소음이 당신이 층간소음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없다면 층간소음 자체가 어떤 집이라는 어떤 상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네. 아주 근본적인 요소라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가지고 그런 특약사항을 좀 반드시 넣으시기를 그렇게 권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집 안에만 있게 되니까 이 층간소음에 대한 예민함 또는 층간소음 안 들리던 것도 더 잘 들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고민, 또 이렇게 채팅창이 뜨겁게, 노란톡이 뜨겁게 얘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나 법률적인 조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계약 당시의 특약사항으로 층간소음 발생 시 뭐 이러이러한 조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뭐 법률적인 방법은 공사 시행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매우 그렇죠.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야,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막 끙끙 앓고 계신 분들 많은데 우리 지훈 아나운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막 힘들었던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기보다 이제 네. 아이가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뛰지 말아라, 걸을 때 사뿐사뿐 걸어라 하니까 제 목소리가 많이 쉬고 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그러군요. 이제 저는 자꾸 옆집인지 뭐 윗집에서 밤에 노래 부르는 소리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잘 적이 부르면 있는데. 괜찮은데 이제 못 부르면 네. 그게 소음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서로를 이제 좀 배려해야 되는 문제이니만큼 배려의 차원이에요.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서로를 잘 배려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면서 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여서 계약갱신 청구가 아닌 3월에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대 사업자이던 임대인이 사업자 말소를 했다면서 보증금 5%가 아닌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합니다. 차인 입장에서 거절을 하고 5%로 상한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갱신 요구 기간 계약 만료 전 2개월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떨까요? 네. 우선 그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계약 갱신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 갱신 자체는 어떤 임대인이 조건을 붙여서 계약 갱신, 당신의 요구대로 계약 갱신 해줄 테니까 내 조건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요. 네. 정상적으로 아마 계약 갱신을 요청하셨으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차인분도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지나셔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여서 전 임대차랑 동일한 조건으로 현재는 그 갱신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런 어떤 묵시적 갱신도 안 되고 계약 갱신 요구 기간도 지나서 지난 경우라면 그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재계약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지 그것이 아닌지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셨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임대인의 이런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래 요구하시는 대로 들어줘야 되지만 만약에 묵시적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다라는 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묵시적 계약이 여부가 해당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신다면 다시 한번 합의할 그런 합의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 만료일이 지난주였고 원래는 묵시적 계약 연장을 통해서 1년 더 살 생각이었는데 계약 만료가 지난 시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부동산 법이 개정이 됐다면서 표준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이제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계약서를 써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뭐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한다 이런 조항은 그 법률에 없고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아무 말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예전에 그 작성하신 계약서라든지 예전에 계약 조건 그대로 다시 한번 갱신되는 상태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는 안 쓰셔도 되고요. 특히나 지금 계약 만료일이 지난주였다고 하시는데 이미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여서 원래 그냥 그 계약 내용대로 임차인은 이행하겠다고만 말씀하시면 되고 뭐 표준 계약서를 뭐 쓰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끔하게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변호사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이 이렇게 월요일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또 내일은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니까요. 많은 분들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처나 아니면 매수 타이밍 등등 어떠한 고민도 좋으니까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도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서 입장해서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고민 무료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린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이 판단에 가장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